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벌써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이라면 이맘때쯤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바로 연차 휴가죠. 그래서 오늘은 연차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연차 관련한 문의글 자주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대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장내성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꼭 법적으로 안 주어져도 되는 그런 휴가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카드회사 광고 카피가 있었죠. 네. 휴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요.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가 외에 또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 휴가도 있습니다. 약정 휴가는 이제 회사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휴가인데요. 하계 휴가, 장기 근속 휴가, 경조 휴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이상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일 지급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연차 휴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년에 최소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라는 기준이라는 건 최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매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근속에 따라서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서 최대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입사하고 한 20년 차가 되면은 이제 1년에 25일을 발생하고요. 그 이후에는 근속이 30년이든 40년이든 매년 25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1년에 가장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25일이 법적 한도군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시기에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차 된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휴가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렇지 않고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휴가가 하루도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입사 후 11개월까지는 매월 개근 시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내가 입사를 했다고 하면 2월 1일에 하루, 3월 1일에 하루 이런 식으로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딱 1년이 되는 다음에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별도로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사용 기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을 못한 휴가가 있다 그러면은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럼 갑자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작년도에 있었던 제 연차 휴가 중에서 일부를 안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열흘만 쓰고 5일을 남겨뒀어요. 그럼 다음 해로 넘겨져서 추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5일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음 해로 쓴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이 소진이 되면 그때 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쓰겠다 하면은 내가 동의서나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2월에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는 가능해요? 제가 워낙 휴가를 좋아해서 얄팍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5일씩 매년 몇 년을 묵혀뒀어요. 네. 그러면 아까 법적으로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느 연도가 되면 그 25일을 넘게 휴가 기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죠. 제가 열흘이 남았는데 이제 제가 근속이 20년이 넘어서 다음에 25일이 또 생겼어요. 그럼 35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랬다간 자칫 잘못하면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작년부터인가 빨간 날에는 연차를 못 쓴다 이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를 쓴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는데요. 빨간 날이란 것은 이제 공휴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 있는데요.
이 공휴일이 2022년 이제 작년이죠.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 돼서 이날 연차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업 규모별로 적용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연차 쓰고 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예. 물론 5인 미만 기업은 이제 연차휴가 자체가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를 일부러 준 다음에 공휴일에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휴가를 안 주거나 설, 추석 같은 명절에 연차나 본인의 휴가를 쓰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원이 다 퇴사하는 상황을 마련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휴가를 다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카페인데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금토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무 시간이 일주에 20시간이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자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연차휴가도 그 50%인 1일에 4시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근무하다 보면 회사가 굉장히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휴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을 네.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휴가 못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회사가 좀 어렵다고 월급 안 줄 수 있나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정말 해당 직원이 없으면 안 된다, 회사가 큰일 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내일이 전 직원 가족 초청 행사여서 다 행사 공지도 나갔어요. 네. 근데 행사 담당자인 직원이 갑자기 휴가를 가면 큰일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때만 이제 회사가 날짜를 변경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요새는 연차휴가 자체를 아예 승인 절차 없이 신청 후에 바로 사용토록 이렇게 시스템화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좋네요. 네네. 사실 휴가 올리면 윗분이 그 결제란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눈치 때문에 참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자동적으로 휴가 승인이 된 다음에 그냥 윗분에게는 통보가 되면 그렇죠.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네. 예, 이건 진짜 많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다시 내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네. 아, 누구씨 미안한데 잠깐 보지 하는 다음에 미안한데 이번에 연차휴가 안 가면 안 되나? 라고 하면 그럼 못 가는 건가요? 만약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가 없이, 아까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못 쓰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긴 했어요. 근데 연차휴가를 5일 가는데 계속해서 어디 가게?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거. 갔다 온 다음에 뭐 했어?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갔다 와도 사실 이런 괴롭힘도 있지만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하고 또 남은 연차휴가가 이렇게 남았으니 이런 날짜에 휴가를 가세요라고 독려를 해도 안 간다. 그때는 이제 아무리 회사가 가라 그래도 본인이 안 간 거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인데요. 사실 이 제도가 좀 맹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연말에 휴가가 3일이 남아서 회사에서 12월 3, 4, 5일 이렇게 휴가를 가라고 통지를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출근을 한 거죠. 그럼 제가 왜 출근을 했을까요? 정말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회사 팀장님이나 상무님하고 사무실에서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누군가 출근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반드시 제가 그날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고용노동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무 수령 거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휴가한 날 출근을 하면. 한마디로 휴가한 날 출근한 직원한테 우리 회사는 당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니 출근은 했지만 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라고 통보를 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이 연차 휴가를 근로자들이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독려하는 방법 이런 건 뭐 없어요? 있는데요. 근로자 중에서 휴가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눈치 보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쌓여서 못 가는 건데요. 이건 상급자인 팀장이나 임원 같은 관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 4번도 괜찮습니다. 시기를 정해서 팀별로 연차휴가 사용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월 말에 체크를 하면 적어도 한 50% 정도는 사용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 10%밖에 안 사용한 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팀의 팀장이나 임원을 불러서 대표이사가 면담을 한다든지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결국 관리자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 팀장님이 이런 거죠. 야, 김대리, 너 지금 6월인데 왜 휴가를 10%밖에 안 썼어? 빨리 이번 달 안에 당장 써. 이런 식으로 휴가를 안 쓴 사람이 일 못하고 눈치 보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질문도 참 많이 왔습니다. 네. 먼저 2116님, 저희 회사는 지금 경영난이 심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반차를 의무적으로 정해놨는데요. 이거는 위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위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가라는 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금요일마다 반차를 우리는 써서 휴가를 소진시키겠다 하고 근로자들이 저도 동의해요 하고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나는 반차 쓸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적인 리스크가 있고 강제로 했다는 것을 이제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강제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권이나 일부 회사들은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강요 휴가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쉽게 얘기해서 그 금융 창구 직원이 네. 뭔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돈을 횡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걸 감찰하기 위해서 네. 갑자기 일순간 당신 내일 휴가 갔다 오시오.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강제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 오는 사이에 회사는 감찰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연차에서 까지는 건가요? 이건 연차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연차라고 소진을 시키겠지만 사실은 연차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럴 예. 때는 특별 휴가가 되는 겁니다. 예. 특별 유급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감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주신다는 게 그만큼 제도는 있으나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요. 휴가를 좀 더 잘 쓰게끔 만들 수 있는 독려하는 방법들, 해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휴직 제도긴 한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는 아빠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육아 휴직 중에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써야 되고요. 아빠가 안 쓰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도 예를 들어 리프레시 휴가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5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쓰게 하고 그때 연차를 3일 하고 특별 휴가를 이틀을 묶어서 5일을 쓰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장기 휴가를 안 간다. 그럼 이 특별 휴가는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를 써야지만 플러스 메리트가 간다. 그러면은 좀 휴가 사용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람도 적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조기 퇴근의 날로 정한다든지 또는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을 늦은 출근의 날 이렇게 정해서 반차를 쓰고 조기 퇴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년에 한 6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 되니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반차, 요새 반반차까지 많이 쓰는데 아예 더 쪼개서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연차를 시간 단위 쪼개서 쓰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연차도 소진하고 지각이나 조퇴도 줄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 우체국에 다니는 공무원 친구가 있어서 저녁 약속을 했는데 예.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근데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일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물어보니까 1시간 30분 연차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1시간 30분 쓰는 게 뭐지? 막 이랬는데 공무원은 아예 분 단위로 쓸 수 있다.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43분을 연차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중간에 잠깐 근무 시간에 요 앞에 병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거 안 보내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단이나 시간 단위로 마음 편하게 갔다 오고 그분도 경영자도 그 회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진짜 권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거를 종이로 막 수기로 관리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요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맞아요. 때문에 분단이라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크게 아플 경우에는 네. 1년에 가지고 있는 휴가를 다 쓰고도 모자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내 휴가를 일종의 가불처럼 네네. 당겨서 쓸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퇴사를 얼마 안 놔뒀을 때 연차일수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대부분 휴가 다 쓰고 그만두지만 그냥 연차 수당으로 바꿔서 퇴직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원래 원칙이 연차 휴가 수당을 받고 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연차 휴가가 생기는 회사가 많던데 네. 이런 것들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회계연도 방식이라 그래서 법 기준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예. 법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휴가에 대해서 이모저모 잘 알려주신 장래석 노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